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물권법.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어요. 자, 강론에서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하나는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하나는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물권.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 유치 저당권 담보물권. 자, 강론에서 11. 자, 총론에서 3문제.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에서 나온 힘, 물권이 침해되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제도. 자, 그래서 물권법은 14문제, 14문제. 양이 좀 많아요. 자,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원칙 물건. 물건은 현재 존재, 현존,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라. 자, 부동산과 동산이 있겠죠. 동그라미 2번.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자, 3번. 수목 미분리 과실 원칙 토지 일부 이딴 것이 안 나오고 기억. 토지로부터 독립시킵니다. 등기로 독립시키고 명인 방법으로 독립시켜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목법에 따라 나무를 등기를 박으면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 있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권 박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인 테두리 둘렀다, 명인방법을 박았다. 이거 저당권은 못 들어섭니다. 소유권만 돼요. 이유. 저당권이 들어서려면 반드시 등기 등록돼야 돼. 근데 명인방법은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들어설 수 있어도 명인방법 나오면 저당권은 안 돼. 이게 기억니은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됐다면 소유권, 저당권 다 될 수 있어. 하지만 니은 명인방법 수목은 소유권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 객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들어서려면 등기 등록돼야 되니까. 명인방법, 저당권은 안 돼. 자, 덜 중요해요. 그래서 별을 안 박아요. 자, 4번. 농작물 언제나 경작자 소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가봐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쪽파를 심었죠.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에 부합하잖아요. 경작자 소유. 여기서 하나 더. 이때 쪽파를 심은 이 경작자는 테두리 두를 필요 없어요. 명인방법 없이도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유.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186조 7조로 갈 거예요. 농사지었다, 경작했다, 경작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아니, 농사진 거니까 똑딱똑딱 건물 신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경작, 사실행위,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요. 등기 대신 그냥 명인방법 넣으면 돼. 등기 필요 없다. 바로 소유권 취득. 하지만 이 사람 경작자로부터 서울 가락시장님이 거기 밭대기로 농작물을 매수했어요. 그럼 매수인 이놈은 소유권 취득할 건데 이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해요. 왜 그러느냐? 어디 동그라미? 매매. 매매는 186조. 그러니까 등기해야. 명인 방법 자리에 등기만 넣어서 186조 7조로 들이대면 돼요. 그래서 이게 4번. 자, 수확기에 있는 성숙한 농작물 이렇게도 나오고 쪽파도 나와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경작했습니다. 언제나 경작자 소유. 문제는 이 경작자는 명인방법 갖출 필요가 없다. 이유. 경작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187조가 작동돼요. 하지만 기억. 이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 법률행위. 따라서 이 사람은 등기해야. 등기 대신 뭐만 들어가면 된다?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186조 7조로 가면 명인방법 안 해도 돼? 해야 돼. 이게 감이 잡혀요. 그러면 절대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매매 해야지. 경작 안 해도 돼. 이렇게. 등기 없이 등기해야. 등기 대신 명인방법으로만 하면 돼. 농작물은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조심하면 돼요. 자, 넘깁니다. 하나의 물건의 물권은 하나. 자, 동일한 물건의 성질, 범위, 순위 같은 여러 개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 못해요. 그 하나의 물건엔 물권은 하나. 일물일권주의. 2번. 부동산 일부의 물권은 성립 못됩니다. 그래서 기억.
일필토지 일부에 저당권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에 저당권 등기가 못 박힌다겠어요. 그래서 일부 저당권 안 돼요. 하지만 예외가 3번, 4번이죠. 3번 용익물권만큼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지상지역 전세 됩니다. 4번 일동 건물 일부 아파트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701호. 그러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걸 집합건물법에서 배우는 구분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2개예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됩니다. 지상적 전세. 일동 건물의 일부에 소유권 들어섭니다. 구분 소유권. 일부에 저당권은 안 돼요. 그래서 기억 3번, 4번만 하면 이 동네에서 나오는 문제 모두 맞춥니다. 자, 원칙 물건이지만 예외 권리도 물권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2개.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들어설 수 있다. 지상 전세권 담보로 담보 제출됩니다. 저당권. 지역권에는 안 돼요. 오로지 지상권, 전세권. 저 법 조문 때문에 그래요. 자,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만들지 마세요. 자,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만들어져요. 따라서 기억.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 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랄 것. 자, 물권은 그래서 법정주의가 여기서 나오는데 종류 강제, 내용 강제되죠. 자, 물권법정 위반의 효과. 물권법정 대부분은 강행규정. 물권법정주의 위반했다 무효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대문 판례 하나 할게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결론, 안 됩니다. 소유권은 반드시 사용수익 처분 권능 3가지가 다 있어야 소유권. 근데 그중 2가지 사용수익 권능을 영원히 포기해버린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 권능을 영원히 포기해서 처분 권능만 남아있는 소유권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아요. 자, 소유권은 3가지 힘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가 있다는 거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나왔어요. 여기 있네. 소유자가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해서 처분 권능만 남아있다. 안 됩니다. 소유권이 되려면 3가지 힘이 다 있어야 돼. 자, 오른쪽이 중요하죠.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은 4가지.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내놓음은 관습법상 물권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부정. 특히 4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자, 미등기 건물을 샀단 얘기죠. 반드시 이놈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대 안 합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 안 박아요. 매매인데, 양수 매매인데 등기를 안 박았으니까 소유권 없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제 좀 이따 또 만나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 내놓으면 하면 돼.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4가지 놈한테는 관습법상 물권 주지 않는다. 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부정. 없다. 안 된다.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종류. 반환 돌려줬어.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방해 제거의 동그라미 2번 기억. 이 판례 별 3개짜리 할 거예요. 자, 이거 할 거예요. 방해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2번. 방해란 현재도 나를 힘들게 해야 돼. 그게 방해야. 현재도 계속되는 계속성이 있어야 돼. 현재도 나를 방해하고 있어야 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끝나버렸다. 이거 손해라고요. 결과물. 손해하고 구별된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자, 이걸 외워요. 방해란 현재도 나를 방해해야 돼. 느낌 가져봐. 현재도 나를 방해해야 돼. 계속성이 있어야 돼. 따라서 이미 나를 방해했고 끝나버렸대. 이건 손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종결된 건 방해가 아니야. 손해라고 해서 손해와 구별된다. 따라서 기억.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방해의 뿌리 제거, 원인 제거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끝나버린 그 결과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결과 제거 아니다.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이렇게 외워요. 자, 봐요. 방해 제거 청구란 우리 때문에 발레요. 방해 제거라는 것은 현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뿌리를 제거하는 거야. 방해 원인 제거지 이미 끝나버린 이 결과물 제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시험 지문이 나와요. 2번하고 기억. 별 3개 하시고 외우는 거예요. 방해란 현재도 나를 계속 침해해야 돼. 계속성이 있어요. 현재성. 따라서 이미 끝나버린 것 손해라고 해서 구별한다. 지문 하나. 지문 둘. 따라서 방해 제거란 이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이미 끝나버린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이렇게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원인 제거와 함께 결과 제거까지를 내용으로 한다. X. 결과 제거는 포함되지 않아. 제거에.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다. 자, 예방 청구.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또는의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예방과 함께 둘 다 X. 예방 또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여기 이 세 개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다 합치면 10번 넘게 나왔어요. 자, 물권하고 물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소멸되면 함께 이전되고 소멸될 거고, 그래서 기억. 물권적 청구권은 함께 넘어가야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과 분리해서 아이고 떴어. 뭐가 떴어요?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안 돼. 따로 떼어내서 혼자만 양도하지 못합니다. 자, 2번 외워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를 생각하라 했죠. 옆에 사람은 옆집 사람 아무 잘못 없지만 나는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이 사람한테 아무 잘못이 없어도 물권 청구권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 생각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5번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와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 안 걸려요. 이유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그죠? 소유권은 영원합니다. 절대 소멸시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운명을 함께 하니까 물청도 역시나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민법 규정. 점유권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고 이걸 제한물권에 갖다 씁니다. 소유권 규정을 제한물권에 갖다 쓰는데 유치권에는 준용하지 않아요. 자, 3번. 유치권자는 지유치물 승용차 도둑놈이 훔쳐갔죠. 침탈됐어. 자, 유치권자는 도둑놈한테 유치권에 대한 물청할 수는 없다. 이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니까. 그래서 도둑놈이 승용차 훔쳐간 순간 유치권이 날아가 버려요. 유치권 X, 물청 X. 자,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 물청 못하죠. 똑같다고.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야. 유치권자가 아니니까 물청도 같이 소멸했다는 얘기지. 운명을 함께 하니까. 유치권에게 돌려줘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승용차 도둑놈한테 찾아와요? 당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권이 있겠죠? 점유권으로 돌려받으세요. 점유권 물청,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말. 자, 4번 왕별이죠.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점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지역권이 나오든 저당권이 나오든 저당권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안 돼. 안 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지역 저당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 제거 예방만 2개만 인정.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성질 여기 민법 규정 아주 잘 나와요. 왜? 물권적 청구권은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겠죠? 이론으로 나올 때 얘들이 나오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형으로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 배울 사례형.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죠. 둘째,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겠죠. 현재 소유자가 침해자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들이대는 거죠. 자, 사례형. 갑, 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
자, 그러면 이렇게 가죠. 을이 이 건물을 병한테 매매로 팔죠. 이게 사령이에요. 이 병 무단신축이니까 미등기 건물이에요.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고 인도만 받습니다. 넘겨받아요. 이 병을 누구라고 한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또는 매수인 같은 말. 자, 그러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신축. 이 건물을 병한테 팔 수도 있고 그림이 세 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고 했어. 병한테 임대. 얘는 대학력 갖춘 임차인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신축했으니까 토지 소유자 갑은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주체할게요. 현재 소유자 되니까 소유권을 상실했네요. 전 소유자 소유권 없죠? 소유권 물청 인정되지 않는다. 1번 기억 이렇게도 나오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대. 소유권 넘겨줬다는 얘기죠. 여 밑에 병한테. 그러면 너는 소유권 등기 넘겨줬으니까 소유자 아니구나. 따라서 불법 점유자 상대로 소유권 물청은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소유자 아니니까. 자, 니은 소유권을 양도한 즉 토지를 병한테 판 전 소유자 갑이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떼어내서 떴어. 뭐가 떴어요? 분리가 떴잖아. 그럼 분리해서 자기한테 두어서 유보해서 불법 점유상 지가 소유권 물청할 수는 없다. 분리가 뜨면 없다야. 따로 떼어내면 절대 안 돼요. 함께 넘어가는 거지. 물청만 자기한테 유보해서 전 소유자 갑이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소유권 없으니까. 결국 1번 기억 니은으로 우리 시험 질문이 10번 나왔던 10번은 아니고 몇 번이더라 이게? 6번이니까 7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소유권 상실한 놈, 전 소유자 이 단어를 잡자는 얘기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넘겨준 놈, 이 놈은 소유권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은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2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이 건물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 물청할 수는 여기도 없다예요. 이유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어요. 소유권 X, 물청 X예요. 자, 이놈은 기억.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 물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권으로 들이대야지 소유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2번이 나와요. 점유권 한 번 나왔고 2번은 몇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주체에서 기억할 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상실한 놈, 전 소유자, 매매를 통해 등기 넘겨준 놈, 소유권 X, 물청 X.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놈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 없죠. 소유권 X, 물청 X. 직접이란 말이 뜨면 또 고맙죠? 직접 안 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자, 상대방. 현재 침해자. 본권 없이 점유하는 본권 없는 점유자죠. 자,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돼요. 따라서 1번 상대방이 점유 보조자라면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되지 못한다. 하지만 2번 간접 점유자가 상대방이라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그러니까 상대방 될 수 있다. 우리 시험 지문에 보조자가 뜨면 안 돼. 간접 점유자가 뜨면 돼. 99% 긍정. 보조자는 부정으로 끝나요. 자, 4번 왕별이죠.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팝니다. 자, 그림 그릴게요. 이거죠. 왕별이 왕별.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 자, 매수인 을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놈도 등기 안 해요. 서로 인도만 받아. 넘겨만 받아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자인 갑이 맨 오른쪽 놈 병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시험 지문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세 놈이 나오고 이놈들은 매수인 승계인 얘들은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를 안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놈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여전히 맨 왼쪽 놈 갑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에 대한 돌려줘 물청 들어온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자, 맨 왼쪽 놈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무조건 안 돼. 이유 하늘이 열고 땅이 열어
팔아제낀 놈이 아직 등기 안 박았다고 해서 쳐들어오면 안 되지. 이 도둑놈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판례다. 팔아제낀 사람은 아직 매수인이든 을로부터 산 승계인이든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소유권 물건으로 찾아오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한테 등기를 강제하는 결과가 돼요. 등기 안 하면 당신 뺏깁니다.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맨 왼쪽 놈 갑은 현재 전매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아무리 소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이 있어요. 하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되게 잘 나와요. 우리 대법원 판례 이유는 매수인 을이나 을로부터 산 전득자 병은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뭐 이유 몰라야 돼요. 결론. 맨 왼쪽 놈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에게, 자 주어 잡아요. 두 번째 줄 중간. 맨 왼쪽 놈 갑은 맨 오른쪽 놈 병한테 소유권 물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맨 오른쪽 놈한테는 소유권 물창할 수 없다. 동그라미 빵. 이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자 이렇게 해도 돼요. 봐요. 을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등기 해주세요. 전화 한 통은 갑은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지가 아직 소유자라는 이유로 물청하면 신의 측에 반에 허용될 수 없다. 없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도 돼요. 그래서 4번이 잘 나온다. 사람이 세 놈 나오고 맨 왼쪽 놈이 맨 오른쪽 세 번째 놈한테 들이대면 안 돼. 안 돼. 없다. 없다. 자 이제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사례 문제예요. 정답은 여기서 걸려요. 나머지 한두 개 흘러가는 지문 나오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정답 지문이 이제까지 다 바뀌었어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은 그림 보면서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자 하지만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지.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자 이놈이 가장 중요하다겠죠. 자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매수인 이 을로부터 산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외워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퇴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은 등기를 안 해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상대방은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상대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퇴할 수 있다로 끝나요. 퇴. 이 두 번째 철을 잡으려고 퇴가 나온 거예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 그래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서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퇴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기억 3번 한 거예요. 자 4번 임대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임차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는 없지. 세입자 보고 어떻게 철거를 하라고 해요. 철거 권한은 없지. 하지만 철거하려면 세입자는 내보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아무리 건물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하더라도 이건 건물 대항력이지 철거될 건물의 경우 어느 누구도 건물 관련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넘버원이라겠어. 그래서 이 건물의 전세권자든 유치권자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퇴할 수 있다. 두 번째 철. 3번 왕별이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철거 상대방이 된다. 외워요. 막 외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철거 상대방이 된다. 이놈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로 끝나야 돼. 퇴할 수 있다. 있다.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난 누구 거?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을 소유예요. 흘러간 집으로 나오죠. 그래서 물권 청구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 을이 병한테 팔고 이놈은 등기 안 해요. 그러면 이놈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세주입니다. 임차인이구나. 그러면 퇴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퇴거가 되니까 철거는 안 되겠지. 이렇게 또 해도 돼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서 물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체, 현재 소유자 관련 두 놈, 소유권 상실한 놈, 미등기 건물 매수인, 그다음에 상대방. 그래서 보조자 간접적인 기초고 4번 반드시 하셔야 돼. 맨 왼쪽 놈은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 동그라미 4번에서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 간편 같은 데서는 가분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소유권 반환이 나오든 부당이득 반환은 결론은 정해져 있어. 맨 왼쪽 놈 가분,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소유권 물청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되고 없어요. 오케이. 관련 문제. 관련 문제에서 이놈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임차인.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내가 새 살고 있는데 내 건물을 누군가 불법점이에요. 이 침해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자, 없다로 끝나요. 자, 이거 이해하는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가진 권리는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지. 채권자한테 물권 청구권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뜨면 그래.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기억. 하지만 임차인은 이 침해자를 상대로 주인을 대위해서 물청 행사할 수는 있다. 자,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은 할 수 있지. 이따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임차인은 점유권 기한 물청은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풀어내는 거예요. 임차인은 현재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은 있겠지.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은 할 수 있다. 결국 1번하고 비교해봐요. 1번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왔고 니은은 점유권 물청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수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청은 안 되지만 점유권 물청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권이 있으니까 디귿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떴어. 뭐가 떴어요? 등기를 했대요? 안 했대요? 등기했잖아. 그러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겼겠죠. 따라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등기를 박았다고 또는 대항력을 갖췄다고 그러면 소수로는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야. 그럼 상대방이 누가 나오느냐? 제3자가 나와요.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효력이 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단어 잡고 하는 거예요. 1번 기억, 니은, 디귿 별 3개예요. 이거 합쳐서 7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구나 하면 돼요. 찾아내는 거 중심 단어. 자, 중심 단어는 여기 노란색이에요. 임차인은 물청은 안 돼. 대위는 돼. 임차인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돼. 등기를 박았다고 대항력 갖췄다고 소수는 들이댈 수 있다. 참 쉬워요. 참 쉬워요. 외우는 게 아니라겠죠. 찾아내는 거라고. 중심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해결해야지. 채권자니까 임차인은 임차권, 채권자니까 물청은 안 되겠지. 하지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어.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렇지.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주인 대위에서 쫓아내겠지. 다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등기를 갖췄다고 무조건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오케이. 그 밑에 두 개는 뭐냐? 흘러간 식으로 나와요. 2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자, 손해배상 채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동네가 달라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성립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해방이죠. 동네가 다르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동네가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해하면 돼. 이런 건 이해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자,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이해하면 돼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이따부터 싸움이겠죠? 자, 이거 이해합니다. 2번하고 똑같아요. 동네가 달라.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개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물권적 청구권은 돌려주세요, 취해주세요, 예방 조치 좀 해주세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올려내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로 비용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물권적 청구권으로 손해배상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동네가 다르니까.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 그럼 이해되려고 노력을 해봐.
그렇구나. 동네가 다르구나.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동네, 비용 청구 동네는 동네가 달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달라 할 수는, 비용만 읽어.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지 뭐. 왜?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이나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요. 물권 청구권이 뭐야? 돌려주세요, 반환. 제거해주세요, 제거. 예방 제출해주세요, 예방.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으로 돈 줘 할 수는 없다. 따로 청구해라 그 말이야. 따로 비용 청구하고 따로 손해배상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려고 해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비용 달라 할 수는 없지. 그렇지. 비용은 따로 청구해야지. 요렇게.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마쳤어요. 자, 이제 물권 청론의 두 번째. 지금까지 몇 문제 했다? 한 문제 했다. 한 문제. 한 문제. 물권 청구권.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니까. 자, 지금은 이제 물권 변동과 등기는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자,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 등기 명인 방법일 거고, 공시, 부동산 등기에 공시는 없을 거고, 물권행위 유인론이죠.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로 날아가면 을등기도 무효. 을등기 무효니까 소유자는 갑.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지금쯤은 이거 훈련돼 있어야 돼요.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로 날아가면 을등기도 무효. 물권행위 유인론이니까. 그러면 등기가 무효니까 여기 을등기 무효니까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왼쪽 놈 갑. 어떻게 복귀한다?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 복귀. 187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물권행위 유인론이 우리 실명법 명의신탁에서 그대로 작동된다고.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수탁자 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갑. 신탁자. 똑같잖아. 그래서 실명법 명의신탁은 이 물권행위 유인론의 연장일 뿐이에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신탁자. 왼쪽 놈이죠. 왼쪽 놈이지. 삼자간도 왼쪽 놈 병.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뿅.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또 명의신탁 하면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이 물권행위 유인론이 그대로 작동돼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갑. 그럼 어떻게 소유권이 갑한테 복귀하느냐? 말소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187조에서 나와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오른쪽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어떤 건 등기 없이 효력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지. 하나는 법률행위 등기해야 법률이 아닌 법률 규정. 오른쪽은 등기 없이. 자,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법률행위 나왔으니까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그러면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가 매매 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지. 그러니까 이놈도 등기해야. 그럼 정 모르겠으면 매매 나왔죠? 매매 예약 완결권 매매만 봐. 매매, 법률행위, 예약도 법률행위도 채권계약, 형성권, 의사표시 다 걸린다는 얘기요. 예약, 채권계약, 법률행위지. 그러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3번. 제한물권 설정이죠. 설정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등기해야. 제한물권 취득하겠죠. 자, 4번 기억. 현물 분할, 합의.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합의, 협의, 합치, 계약, 등기해야. 그 다음, 그 밑에 놈, 기억.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 성립 조정이 됐죠? 그러면 협의 동그라미, 조정 동그라미, 합의, 합치, 조정. 조정도 합치가 돼야 조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서 조정을 해야지. 조정이 불성립한다고 하죠. 그 의사 합치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조정. 여기 동그라미하고 합치, 계약.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등기해야. 5번. 공유집은 포기합니다. 합유집은 포기합니다.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포기의 동그라미.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합의, 협의, 포기.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법률행위라는 걸 빨리 느끼란 얘기요. 그럼 법률행위는 무조건 등기해야. 그런데 예외가 발생하죠. 그게 6번, 7번.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예외죠. 두 개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 나온 거. 하나는 이행 판결,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그래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하는 판결.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법률행위 나와 있죠. 이걸로 잡아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괄호로 나오는 기도 하지만 이행 판결 이 네 글자로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외울 수밖에 없어. 이행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서 내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해야. 자, 7번.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죠.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하지만 해당 법 조문에서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의리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지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이 두 놈 왕글 들어갔죠. 이행 판결, 점유 취득시효, 등기해야 예외죠. 예외가 원래 잘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지. 하지만 이제 오른쪽 법률 규정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이거 대표적인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죠. 등기 없이.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한 그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자,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판결은 동그라미 4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을 말해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성 판결. 대표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이렇게 분할한다.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래서 바로 형성시키죠. 형성의 의미가 뭐다? 형성. 뭔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합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죠? 바로 취소 효과. 공유분할 판결, 형성. 판결문 떨어지면 등기 안 해도 바로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 형성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형성. 등기 필요 없죠. 1번. 상속인은 사망한 때 등기 없이. 경매의 경우 매각된 완납 시점에 등기 없이. 3번.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거 한 번 나왔는데 국가가 수용했어요. 그러면 등기 없이 공용지행소 등기 필요 없어. 근데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보상금 줘야 돼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보상금 안 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수용은 언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실 분만 하세요. 3점 한 번 나왔으니까. 자, 기타 법률 규정. 얘가 훨씬 잘 나와요. 3번 같은 거 하지 말고, 하지 말한 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요. 그 밑에 있는 1, 2, 3, 4, 5번이 엄청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 1, 2, 4번하고.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건물 똑딱.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2번.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어떻게 복귀해요? 당연 복귀죠. 당연 복귀. 이게 바로 좀 전에 봤던 왼쪽 물권행위 윗론이에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가면 을한테 넘어간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자, 3번 기억. 법정에만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돼. 법정 지상권 취득.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죠. 법률 규정이죠.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갱신. 자, 4번, 5번. 하나는 기간 만료고 하나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죠. 기간이 만료했네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요. 법률행위인 것 같아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이지. 기간 만료. 그 다음 채권이 죽었죠? 사망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벌어진 현상, 자연현상, 시간이 흘렀고 채권이 소멸했죠. 죽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니니까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5번이 4번보다는 더 잘 나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에서 나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6번, 7번, 8번은 이제 지금 처음 할 거예요. 6번.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하면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합니다.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먹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필요 없어요. 지금 등기 필요 없는 동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외워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등기 필요 없죠? 이렇게 외워요. 묘는 등기가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외워요. 묘는 등기가 안 돼요. 분묘기지권도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하나 더. 혼동이 일어났죠. 내가 전세 살다가 사버렸어. 그럼 필요 없는 제한 물건은 법이 소멸시키는 거야. 법률 규정이에요. 나는 전세권 갖고 싶은데 법이 혼동이 나면 전세권 같은 제한 물건은 소멸시켜봐요. 법률 규정.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 묘는 등기가 안 돼. 등기 필요 없어. 6번. 7번. 혼동은 법 조문에 따라 필요 없는 제한 물건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기억. 집합건물, 우리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동네가 나오면 무조건 187조입니다.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문이 2개가 나와요. 8번, 9번. 8번. 집합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지문은 길지만 뭐에 동그라미 한다? 구분소유권, 집합건물 나오면 다 등기 필요 없어요. 아파트가 완성된 시점에 건물 신축하고 똑같아. 100층짜리 아파트든 1층짜리 단독주택이든 신축 건물은 등기 필요 없죠? 똑같아. 구분소유권도 아파트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합니다. 집합건물법 나오면 다 187조 등기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놈이 훨씬 잘 나와요. 기억 별 3개. 어디서 나오냐? 얘기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에서 한 5번 나왔어요. 기억 그대로 나와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 아파트 주민들 공유거든요. 그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 변동은 괄호가 법 조문이에요. 자, 괄호를 읽을게요. 집합건물에 있어 공용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외워요.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이 나오든 구분소유권이 나오든 등기 필요 없어요. 187조. 그래서 공용부분 물권에 대한 득실 변경은 지분인데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나오면 187조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집합건물법 나오면 등기 필요 없어. 그래서 괄호를 한 10번씩 읽어봐요. 이거 되게 잘 나와. 집합건물법. 그래서 공용부분 물권에 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이렇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결국 지금까지 본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 다 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왼쪽, 오른쪽, 특히 오른쪽이 더 잘 나와요. 법률 187조가. 한 문제 마칩니다. 자,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등기 갑니다. 등기.